김민재 저격했던 투엘, 결국 해피엔딩, 아시안컵 힘들었을 것. 최고의 선수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3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의 맞대결에서 2에서 0으로 이겼다. 이로써 뮌헨은 23승 3무 7패, 승점 72점로 2위에 위치하게 됐다. 뮌헨은 전반 이른 시간 터진 로브로 주보나렉과 레온 고레츠카의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다. 전반전을 2에서 0으로 마친 뮌헨은 한 골도 내주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민재는 선발로 출전했다. 오랜만에 다요 오파메카노와 함께 선발로 나서 군더더기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기보다는 내려앉아서 기다리는 신중한 수비를 하기도 했다.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마친 김민재는 후반전에 불의의 부상을 입었다. 후반 29분 발목을 다쳐 마타이스 데 리유트와 교체됐다. 독일 빌트에 따르면 김민재가 부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김민재는 볼프스부르크전 74분을 소화하며 99%의 패스 성공률, 86회 시도 -85회 성공,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3회 등을 기록했다. 준수한 활약에 축구 통계 매체 판목은 김민재에게 평점 7.2점을 부여했다. 뮌헨 소식통,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는 볼프스부르크전 김민재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한 투엘 감독의 발언을 전했다. 투엘 감독은 나는 대체로 김민재와 함께해서 행복하다. 그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1차전에서 실수를 한 것은 불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까지 매 경기를 뛰었고 쉴 틈도 없었을 것이다. 김민재에 대한 나의 요약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가 여기에 와서 뮌헨이 최고의 선수를 갖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해 매우 기쁘다. 라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아시안컵을 소화하느라 이번 시즌 강행군을 펼쳤다. 더군다나 토너먼트에서 계속된 연장전을 뛰어 더욱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투엘 감독도 이를 알고 있었다. 투엘 감독은 UCL 4강 1차전 레알전 김민재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로 수비 뒷공간을 내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이후 페널티킥을 허용해 두 번째 실점까지 내준 적이 있다. 투엘 감독은 당시 경기가 끝난 후 두 번이나 욕심이 많았다. 첫 실점 당시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너무 일찍 나갔고 크로스의 패스에 걸렸다. 너무 추측한 수비였고 공격적이었다. 라며 비판했었다. 볼프스부르크전 이후의 발언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려는 것일까?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뮌헨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뮌헨 보드진과 일찌감치 합의가 됐던 것이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레버쿠젠에 내줬고 DFB 포칼에서도 조기 탈락했다. 선수들과의 불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뮌헨은 투엘 감독과 이번 시즌까지만 하기로 결정했다. 뮌헨은 일찌감치 차기 감독 선임에 나섰다. 첫 후보는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이었다. 그러나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뮌헨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겔스만 감독도 뮌헨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일 국가대표팀과 함께했다. 그때부터 뮌헨의 헤짜릴레이는 계속됐다. 랄프 랑닉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감독도 뮌헨 지휘봉을 잡지 않았고 지네딘 지단 감독도 연결됐으나 선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한지 플릭 감독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어 많은 감독들을 놓친 뮌헨은 결국 투엘 감독 연임을 고려 중이다. 독일 빌트 소속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14일 뮌헨의 차기 감독 선임 회의에서 투엘 감독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보도했다.
또한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마누엘 노이어와 토마스 뮬러 등의 선수들도 투엘 감독이 남길 원한다. 벌써 몇 개월째 뮌헨의 감독 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독 언론의 혹평. 김민재 1년 활약상의 낙제점인 5점. 독일 분데스리가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28미는 갓 첫 시즌을 마치면서 현지 언론의 혹평을 받아들여야 했다. 독일 유력지인 빌트는 15일 2023에서 2024 시즌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의 활약상을 조명하면서 김민재에게 평점 5점을 매겼다. 독일 언론은 선수 활약상과 관련해 평점을 1에서 6점 사이로 매기는데 다른 유럽 매체와 달리 숫자가 낮을수록 잘했다는 의미다. 5점은 최하까지는 아니지만 낙제점으로 풀이된다. 김민재가 지난해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나폴리를 정상으로 이끌며 그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다. 뮌헨이 12년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하는 등 무관에 그친 터라 아쉬움은 더욱 컸다. 빌트는 김민재에게 혹독한 평가를 매긴 것과 달리 또 다른 중앙 수비수 에릭 다이어와 마타이스 더리우트에게는 나란히 평점 2점의 합격점을 줬다. 두 선수보다 높은 평점 1점을 받은 것은 이번 시즌 뮌헨에서 45경기를 뛰면서 44골을 쏟아낸 주포 해리 케인이 유일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에 입성한 첫해 뮌헨 유니폼을 입고 36경기, 분데스리가 25경기 유럽 챔피언스리그 9경기 DFB 포칼 1경기 슈퍼컵 1경기를 뛰면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큰 부상 없이 시즌을 소화했지만 지난 겨울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벤치에 앉는 빈도가 늘어났다. 김민재가 백업이라 여겼던 임대 선수 다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빼앗긴 게 문제였다.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은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조합이 더 안정적이라 판단했고 그 여파가 김민재의 경기 감각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김민재는 더리우트의 무릎 부상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2에서 2무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는데 이날 모든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민재는 4강 2차전에서 다시 벤치로 내려앉는 수모를 겪었다. 자연스레 김민재가 올여름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관심을 모으게 됐다. 김민재가 뮌헨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지 모두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가 뮌헨에 남는다면 투엘 감독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야 한다. 당초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뮌헨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으나 최근 주장인 마누엘 노이어 등 주축 선수들이 구단 수뇌부에 투엘 감독의 연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투엘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직후 김민재의 공격적인 수비에 대해 너무 탐욕스럽다며 날선 비판을 남긴 바 있다. 3.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커진 2024 발롱도르 수상 확률 1위는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2위.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15일 한국 시간 베팅업체 S365를 참고해 2024 발롱도르 수상 확률이 높은 선수 상위 5명을 공개했다. 1위에 오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윙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였다. 비니시우스가 발롱도르를 받을 확률은 35%였다. 비니시우스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이 17%로 2위였다. 비니시우스, 벨링엄 다음으로 공동 3위는 킬리안 음바페와 해리 케인이었다. 음바페와 케인의 수상 확률은 10%였다. 5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였다. 크로스의 기록은 5%였다. 5명 중 3명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23-24 시즌 통산 36번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왕좌에 올랐다. 수페르코파 에스파냐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렸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선 결승까지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좋은 성과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발롱도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가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이다.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공식전 36경기 21골 1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만 무려 15골을 터뜨리며 1순위로 급부상했다. 비니시우스의 경쟁자는 레알 마드리드 동료인 벨링엄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벨링엄은 팀의 에이스로 떠올랐다. 2023-24 시즌 벨링엄은 39경기 22골 10도움을 기록하고 있다.